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인문학 관련 책인 인문의 숲에서 경을 만나다 1권에서 나머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게. 이 책의 저자인 정진영 님께서는 지난 1권에서 우리는 왜 인문학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통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 즉,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통찰의 힘을 길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야. 오늘은 제2 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웅으로 떠오른 4 명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제2 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에는 4 명의 장군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들은 오성 장군인 조지 마셜, 더글라스 맥아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사성 장군인 조지 패튼이야. 나이로 따지면 조지 마셜과 맥아더는 1880년도생으로 동년배였으며, 조지 패튼은 그들보다 5살이 적었고 아이젠하워는 10살 아래였어. 먼저 조지 마셜에 대해 소개하자면, 그는 미 육군 참모총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서유럽 부흥을 위해 마셜 플랜을 입안했으며,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돼. 그는 제3 사관학교쯤 되는 버지니아 주립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막상 군에서는 진급이 무척 더뎠다고 하네. 1901년 졸업한 후 무려 35년이 흐른 1936년 준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1918년 이미 준장이 된 맥아더에 비한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진급이었지. 하지만 장성으로 진급한 뒤에는 단 3년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어. 당시 이분보다 상관이 자그마치 24명이나 있었는데, 이분이 발탁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첫 번째는 배려심이라고 하네. 우선 조지 마셜은 장군이 되기 전 보병학교 부교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 1. 상대방을 명예롭게 하라. 2. 일을 맡겼다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배려하라. 3. 정직한 실수라면 관용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라. 이와 같이 부하 및 상사를 배려하는 태도로 인해 1차 세계대전 이후 주변에 있는 여러 유명한 예비역 장군들의 추천에 힘입어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하는 참모총장이 되지. 또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끄는 이후에도 그는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은 그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그의 리더십의 1차적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어. 두 번째로, 그는 중대장 시절부터 부대원들의 이름을 철자 하나까지 외우고 다녔다고 해. 전쟁 동안 부하 지휘관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아랫사람에게는 따뜻한 조언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람이었다고 해. 마지막으로 그는 강한 인내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어.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알았지. 1940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는 전쟁터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인내심과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부하들이 굶주리고 지친 데다 절망적인 불안과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긍정적인 리더십과 강인한 체력을 지닌 사람만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이렇듯 조지 마셜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인함과 긍정의 인내심을 가진 리더십으로 이겨낸 사람이야. 다음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이후 34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는 조지 마셜보다 10살이 적었고 맥아더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 및 실행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이 책에서는 그로부터 배워야 할 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첫째,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지. 아이젠하워는 전면적인 유럽 공격을 앞둔 1944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그마치 26개의 사단, 24개의 비행장, 5개의 함대, 수많은 보급소와 병원 등을 방문함으로써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교류를 진행해. 또한 그는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대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입니다는 말을 통해 병사들에게 사명감 및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어. 두 번째,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었어. 소위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지러운 혼돈 상태를 단순하게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담고 있지. 이 원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빈 책상이나 빈 바닥 공간을 4등분하고 그 공간에 각각의 번호를 매긴 후 1번 공간에는 버릴 것을, 2번 공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해 처리할 것을, 3번 공간에는 연락할 것들을, 4번 공간에는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을 배치하지. 그러면 정작 책상 위는 일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말끔히 치워지게 돼. 이때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들은 리더의 지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핵심 위주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으며 4번 공간, 즉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고 곧바로 처리했다고 해.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감행되었고 육해공의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작전뿐만 아니라 지형과 조수, 기후 등의 변수까지도 치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 원칙은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지.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러한 능력, 즉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단순화시킬 줄 아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 이 외에도 열정적인 리더십의 표상인 조지 패튼 장군에 대해서도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 물론 앞에서 설명한 조지 마셜 및 아이젠하워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모두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가정에서나 사회 조직에서 현재 유치하고 있는 지위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므로 인해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좋겠지. 이렇듯 동시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그들 행동의 결과가 회자되는 업적을 이룬 분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다음 편부터는 이 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줘. 이제 6월이야. 곧 있으면 현충일이네.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킨 이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겠지. 그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린 곧 만나. 빠빠이.